논술시험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일산정솔에서 인문논술 강의하고 있는 윤여준이라고 합니다. 자, 건국대학교 시험 보시기 전에 제가 약간 도움드리는 거 몇 개 알려드릴게요. 건대는 총 100분 시험이에요. 100분. 두 문제. 자, 100분에 두 문제고요. 첫 번째가 뭐 500에서 600자, 두 번째가 뭐 1100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건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대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논술 문제가 꽤 어려운 편에 속하는 학교예요. 만만치 않은 학교입니다.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, 다르게 얘기하면 건대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. 문제를 잘 내요. 그만큼 난이도도 있고요. 그래서 1번하고 2번에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 좀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여러분들 건대 문제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데 도구가 이렇게 두 개 나와요. 가나를 활용하여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한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보통 한 개가 나오면 그 한 개의 제시문 안에 서로 대비되는 두 관점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. 두 개가 나오면 반드시 시험장에서 하셔야 되는 거. 이 제시문 두 개의 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. 가나의 관계. 이게 대비. 자, 이게 대비일 수도 있고요. 대비일 수도 있고요. 인과일 수도 있어요. 인과. 원인, 결과. 그러니까 얘가 얘의 원인이고 얘가 얘의 결과.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. 만약에 인과로 나왔다. 그러면 난이도가 꽤 높은 겁니다. 왜냐하면 학생들은 인과로 나오면 대비는 되게 쉽게 푸는데 인과는 잘 못 풀어요. 인과가 난이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. 두 제시문이 같은 층위에 있다. 그럼 무조건 대비고요. 이 두 제시문이 좀 이상해. 뭐 잘 연결이 안 돼. 그럼 무조건 인과예요. 원인 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은 자꾸 같은 층위만 생각해서 이렇게 틀어지면 이 관계가 안 떠오르는 겁니다. 둘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 각각 다 연습하셔야 돼요. 특히나 인과로 나오면 여기서 벌써 승패가 확 갈리거든요. 그래서 인과 문제도 따로 연습하셔야 된다. 그 다음에 요게 보통 도표로 나옵니다. 도표. 건대 도표가 쉽지 않습니다. 어렵습니다. 생각보다. 특히나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있어요. 가끔가다. 쉽게 나오면 그냥 푸시면 돼요. 뭐 쉬운 걸 설명할 필요가 없죠. 쉽게 나오면 그냥 답 맞추기 하시면 되는데 이 도표가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. 그러면 도표 자체의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이게 뭘 하라는 건지 감이 안 오는 식의 문제가 나와요. 이제 그렇게 나오면 거기서 거의 승패가 확 갈리죠. 그렇기 때문에 한 5개 문제 나오면 한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출제 의도를 고려해서 앞에 있는 제시문을 잘 읽어서 의도를 추론해서 풀어야지 도표로부터 뭘 갖고 오려고 하면 안 된다. 그렇게 나오는 문제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2번으로 가면 2번은 가나와 관련된 두 개가 지금 똑같죠. 보통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이렇게 가나와 관련지어서 라의 인물을 논평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적으로는 설명하라 무엇을? 소설을 설명하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. 논평하는 문제는 보다는 설명하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앞에가 거의 대비일 가능성이 높고요.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요 입장에서 하나 논평하고 요 입장에서 하나 논평하고 이렇게 풀겠죠. 자, 요 문제는 그렇고요. 일반적으로 소설이 문제에 나와요. 건대 2번에는 소설이 나오는데 이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. 건대에서 2번 문제 소설이 나왔을 때
남들보다 잘 쓰는 방법이 뭐냐? 그게 중요하죠. 소설이 나왔을 때 남들보다 소설 설명을 잘하는 것은 많이 하는 겁니다. 설명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많이 하냐? 자, 소설에 한 지문이 나왔을 때 등장인물이 여러 명 나올 수도 있고요. 상황이 몇 개 나올 수도 있고 또 대사도 있을 수 있죠. 인물, 자, 인물, 상황, 그 다음에 대사, 자,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. 소설 설명을 무슨 어떤 방식으로 변별하는 건 거의 없어요. 그냥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. 양쪽에서 다 할 수도 있고요. 예를 들면 얘네 둘이 입장이 다른데 뒤에 가서 얘를 설명하는데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한 현상을 설명하는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도 설명 가능하거든요. 하여튼 그런 식으로 최대한 많이 하는 것. 그런데 많이 하는 것 플러스 많이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연결이 있어야겠죠. 무턱대고 막 이것저것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연결 속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따로 띄워가지고 그냥 얘는 이렇고 쟤는 저렇고 쟤는 저렇고 얘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자 이렇지 이걸 다 종합컨대 이렇지 이런 식으로 연결까지를 고려해서 하셔야 합니다. 무조건 뭐 한다? 많이 한다. 설명거리를 많이 잡는다. 그게 변별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그 글자 수도 많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동호 반복이 계속 발생해요. 그러니 최대한 다양한 등장인물의 다양한 의견, 대사, 상황 이런 것들을 낱낱이 분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. 자, 건대에 그렇게 1번과 2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